자, 교과서 559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면은 변경등기와 경정등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변경등기와 경정등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차이 나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됐느냐, 나중에 변동사유가 발생했냐, 이걸 민법적 용어로 쓴다면 원시적 불일치냐, 후발적 불일치냐. 원시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것은 뭐다? 경정. 후발적 불일치를 바로잡는 것은 뭐다? 변경. 답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1번에 변경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기존 등기사항의 일부가 죽었습니다. 후발적.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갔어요. 디귿에 부동산 표시죠.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 매도인이 한다. 1월. 한 칸 밑에 토지 대장. 표제부는 등기부를 먼저 고친다. 대장을 먼저 고친다. 대장. 그 대장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얼은 있잖아요. 요게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내면 요거 한 개만 딱 답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리얼의 첫째 줄에 소유권 이전만 줄 거 보세요. 신청해서 등기문자의 주소 변경된 경우에 등기관이 동그라미 칩니다. 직권으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한다. 요래 나왔죠. 그죠? 그럼 요거를 가장 쉽게 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일 때만 직권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무슨 등기일 때만? 소유권 이전. 자, 그럼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1번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부산에. 집 주소가 부산이에요. 자, 이때 부산에서 대전으로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있죠. 대전에서 과천으로 이사 갔어요. 과천에서 강남 입성했습니다. 그러면 주소가 저렇게 바뀌었거든. 바뀌었다면 주민등록 등본상에는 전입 전출 신고한다, 안 한다? 하지. 그러나 등기소에 가서 주소 변경 등기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안 해도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매매할 수 뭐다? 있지. 그럼 매매를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러 오거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매도인은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매수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주소와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주소가 같아, 다르다? 다르다. 그럼 등기를 안 해줍니다. 그럼 등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소가 틀리네요. 이랬는데. 그런데 등기관의 손에 주민등록 등초본이 손에 잡혀져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등기관이 확인을 합니다. 이리 보고, 이리 보고, 이리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사는 여러 번 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변경 등기를 안 했다는 게 주민등록 등초본상에서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면 바로 1의 뭐다? 1. 이렇게 강남으로 해주고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요 변경 등기는 등기관이 뭘 해준다? 직권을 해주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들어왔을 때 직권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저게 뭔 의미가 있냐 이러면은 직권을 안 하면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지. 직권을 하면 수수료가 없어. 됐죠? 그러면 꼭 기억하세요. 주소가 왜 저렇게 중요한데 이라거든. 과세자료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과세자료. 그럼 소유권 이전하면 양도세,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네. 주소가 정확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지문에 답으로 띄우는 거 아닙니다. 답으로 띄우는 거 아니라 지문으로 띄울 수는 있거든. 법조문에 있으니까.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읽어보고, 이거는 이 말이었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은 셋째 줄에 보세요. 셋째 줄에. 중간에 주소 변경 사항을 생략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럼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이걸 1이 변경 등기, 1이 변경 등기, 1이 변경 등기 할 거냐, 바로 1이 넘어갈 거냐, 이 말이거든. 당연히 바로 갈 수 있다. 그럼 중간 거는 다 생략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밑에 내려오세요. 비읍입니다. 행정구역 있죠. 옆에다가 인천시, 인천광역시, 인천시, 인천광역시. 명칭이 변경된 등기관은 동그라미 칩니다. 직과 이런 거는 공부할 필요 없죠. 그죠? 그러나 인천시에서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지면 변경 등기 다 해야 되죠. 소유자가 신청을 한다. 관공서에서 알아서 고쳐준다. 알아서.
네. 그 다음에 경정은 한 개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 일단 무슨 말을 이해를 해야 되냐면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칠판에서 이 경정의 낱말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경정의 낱말 뜻을.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었다. 이 잘못 적은 걸 수정하는 게 무슨 등기다? 경정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전세금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칠판을 봅니다.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전세권 등기는 돼졌다 안 돼졌다? 돼졌지. 근데 1억을 2억으로 잘못 적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잘못 적었으니까 이 등기 자체를 무효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1에 1 이렇게 해가 1억으로 수정할 기회를 줄 거냐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한 번 더 합시다. 경정은 잘못 적었다는 겁니다. 이름을 잘못 적었다, 전세금을 잘못 적었다, 지료를 잘못 적었다는 겁니다. 그럼 잘못 적었으니까 실체관계와 불일치죠. 그럼 이걸 무효로 할 것이냐, 이왕 이루어진 등기는 유효로 하고 수정할 기회를 줄 거냐 이 말입니다. 수정할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준다. 이게 경정등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경정은 잘못 적은 걸 발휘했거든. 그럼 이 말만 이해를 하면 돼요. 디귿으로 갑니다. 리얼로 갑니다. 다시 디귿으로 가볼게요. 신청에 한 경정등기에서 경정전후의 등기사항에 줄것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되죠. 그죠? 그러면 리얼로 갑니다. 권리 주체를 경정하는 거나 할 때 갈로 안에 보세요. 권리자를 갑 동그라미 쳤어요. 얼 동그라미 쳤어요. 사람이 같아 다르다? 이런 거는 경정하는 거 아닙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그럼 좋다. 다시 할게요. 리얼 옆에다가 그냥 무효라고 썼어요. 리얼 옆에다가 무효라고 썼어요. 무효. 리얼 옆에다가. 그러면, 자, 그럼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두째 줄입니다. 두째 줄. 권리의 객체를 X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Y 토지 동그라미 치세요. 답만 할게요. 토지가 같아 다르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100번지에 등기해야 되는데 101번지로 등기를 했어요. 부동산이 같아 다르다? 그건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건 경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옆으로 가봅시다. 두째 줄 끝입니다. 저당권 줄 거세요. 전세권 줄 거세요. 성질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이런 거는 경정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 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안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제 손을 보세요. 제 손을 보세요. 아니 너무 쉽잖아요. 갑의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의 명의로 등기했다. 사람 자체가 같아 다르다?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지. 100번지를 등기해야 되는데 101번지를 했다. 같아 다르다?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제 손을 봅니다. 전세권인데 을의 명의로 등기는 되기는 되어졌어. 되었는데 이름을 좀 잘못 적었다. 주소를 좀 잘못 적었다. 이런 거를 수정하는 게 경정이지. 전세를 저당권으로 수정한다. 그런 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런 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수리할 수 시작 없다.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비읍으로 가는데 한 장만 넘겨보세요. 자, 이러세요. 한 글자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자, 제 손을 잠깐 와보세요. 제 손을 잠깐 와보세요. 잠깐 와보세요. 이거 한 글자만 하면 돼. 너무 쉬운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다음입니다. 자, 이래옵니다. 우리가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거든. 그럴 때 등기법에서 잘못 적었다. 이걸 수정하는 등기는 경정등기입니다. 지적법에서 지목이 전인데 답으로 잘못 적었다. 이런 거를 수정하는 거는 등록사항 정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할 때 이랍니다. 잘못 적은 걸 바로잡죠. 이런 거는 법은 항상 신은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 적은 걸 바로잡을 때는 잘못된 사람이 바로잡아야 돼요. 잘못한 사람은 항상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신청인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는 등기관이 잘못,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신청인이 신청할 때 신청서에 오케이? 예를 들어서 전세금이 1억인데 2억으로 잘못 적어줬다. 면적이 100인데 200으로 잘못 적어줬다. 이는 신청인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신청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잘못했다는 거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바르게 적어줬어. 근데 공무원이 등기부에 기록할 때, 옮겨 적을 때 잘못 적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이거는 공무원이 몰래라? 그럼 여기서 항상 나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공무원이 잘못했다면 공무원이 직권으로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는 거라. 그럼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시작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직권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해관계인 있으면 직권을 할 수는 시작 없다. 그럼 다시 합니다. 이해관계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의 성낙서가 들어왔어. 그럼 직권을 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직권으로 했죠. 그럼 소유자들은 그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요? 그럼 소유자가 10명이다. 전원에게 알리느냐, 1인에게 알리느냐 이 말이거든. 시작. 1인에게 알린다. 이걸 왜 제가 이야기하냐면 이 말입니다. 직권이죠.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직권이면 이해관계인이 있다, 없다?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말은 불이익 보는 자가 없잖아요. 그럼 전원에게 알릴 필요는 시작 없다. 요래서 1인에게만 알리고. 두 번째, 이해관계인이 있었어. 있었다면 성낙서가 들어왔다. 성낙서가 들어왔다는 것은 소유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그럼 전원에게 통지할 필요는 시작 없다. 그럼 너무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냥 직권놈은 매딘 1인. 이러면. 그럼 자, 제 손을 봅니다. 등기법 시간에 간인이 있답다, 있지. 정정이 있답다, 있지. 경정 등기가 있답다, 있지. 간인은 매딘 1인. 경정 등기는 매딘 1인. 정정은 시작 전업. 괜찮아요. 이래 벌써. 이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신청서 뭐에서 나오는 말이거든.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를 간인할 수 있답다, 있지. 단말합니다. 간인은 내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들 간인은 종이가 여러 장 있었을 때 이렇게 중간에 도장 찍는 거 있답다. 칠판을 보세요. 서류가 여러 장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반 접어서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있답다. 이게 간인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종이에 있다면 여기 이렇게 두 장 딱 붙여서 도장 찍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설명해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게 간인이거든. 그러니까 결론은 간인은 내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명만 도장 찍어도 돼요, 안 돼요? 돼. 그런데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정정이라는 말은 신청서를 수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도장 찍고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인이 한 명이면 한 명 도장 찍으면 됩니다. 10명이면 10명 전원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네. 요거는 신청서에서 나오는 말이고, 지금 우리는 무슨 등기에서 나오는 말이고? 경정등기입니다. 경정등기에서 직권을 할 때는 매딘에게만 한다? 1인. 아니, 너무 쉬운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동그라미 3번은 아까 전에 했거든. 신청입니다. 부동산 표시, 표제보다 표제바이다, 표제. 옆에 갑니다. 부동산 표시 나 자르세요. 등기명인의 표시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권리의 변경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기억입니다. 부동산 표시는 끝에다 시작 주등기. 등기명인의 표시는 시작 부기등기. 권리의 변경은 자 시작 주등기도 되고 부기등기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소 등기로 갑니다. 말소는 일부를 지운다, 전부를 지운다, 전부. 그 다음 밑에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원칙적으로 등기권리 등기면허가 공동신청 하위 하나 짜랐어요. 그건 이제 시험하고 관계없죠. 원칙은 시험에 안 냅니다. 우리나라 모든 등기의 원칙은 공동신청이 원칙입니다. 의무자 권리자가 같이 하는 게. 그 다음에 단독신청 두째 줄에 제목만 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등 직권 동그라미 쳤어요. 자, 그럼 칠판을 보세요. 요거는 조금 보충을 해야 되거든. 자, 보충을 해야 됩니다. 칠판을 잠깐 보세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말소 등기가 나오거든. 말소 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하는 겁니다. 사망 신고. 그럼 모든 사람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모든 권리는 말소가 다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말소할 때 공동 신청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원칙은 시험에 안 내는 거거든. 단독 신청과 직권으로 시험에 내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세요. 공동 신청은 의무자 권리자를 찾아내는 게 시험이지. 맞다. 그러면 단독 신청은 권리자 혼자밖에 없으니까 의무자 권리자를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보기 속에 다음 중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독 신청하는 거는 있잖아요. 많은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소유권 보존 등기죠. 소유권 모르는 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소유권 모르는 게 말소도 시작 단독. 그럼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있죠. 등기 의무자가 소재 불명이다. 요거 맞추면 합격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다?
등기 의무자가 소재불명됐다. 그 다음 단계는 뭐다? 괜찮습니다. 공시최고, 채권 판결.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있죠? 네. 요거는 시험에 지문으로 한 번씩 띄웁니다. 띄우는데, 뭐가 쉬우냐면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의무자가 뭐가 됐다? 소재불명. 그러니까 의무자가 소재불명이라 답이 나와 있잖아요. 답이. 오케이? 네. 그럼 이리 오세요. 자,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어요. 자, 전세금이 1억입니다. 전세금 끝났어. 끝났다면은, 자, 집주인은 전세금 돌려줬어. 그럼 말소등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그럼 말소등기인데, 자, 우리 해봅시다. 전세금 반환과 말소등기는 동시에 관계에 있다. 오토바이다. 이거는 학문적인 설명이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면서 이제 말소등기 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제가 가서 해드릴게요. 이랬어요. 그러면 웬만하면 안 줄 수도 있지만 줘도 됩니다. 그럼 왜 안 준다는 말은 뭐냐 이러면 전세금을 먼저 돌려줬는데 요놈 짐 이삿짐 안 뺄 수 있다. 맞다? 있어요. 이삿짐 안 빼고 이사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니까 또 집을 엉망진창으로 사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금을 바로 안 주는 거지. 근데 줘도 됩니다. 오케이? 네. 여러분들은 꼭 할 때 이삿짐 빼는 거 보고 주세요. 그게만 쏙 편합니다. 쏙 편합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요 사람이 그래 하면서 내일 내가 오늘 바쁘니까 내일 제가 해드릴게요. 이랬어.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현장에 가봤어. 집에 가보니까 이삿짐 빼고 있어. 둘러보니까 깔끔하게 잘 썼어. 그럼 뭐 젊은 친구인데 성실하게 하니까 줬어. 오케이. 네. 그럼 내일 12시에 등기소 앞에서 만나기로 했거든. 근데 요 사람 조금만 마음을 나쁘게 먹으면 전세금 돌려받았다 안 받았다? 지하 말소등기 하든지 말든지 약속 시간에 안 갈 수도 뭐다 있어. 그러면 갑이 을의 휴대폰에 전화해요 안 해요? 하지. 그럼 을의 휴대폰에 갑의 이름 떠야 안 떠요? 안 받아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을이 어디로 이사 간지도 몰라. 오케이? 연락도 안 돼. 그럼 이거 난감하다. 그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갑은 법원으로 가면 됩니다. 법원으로 가가 공시채구를 신청하면 돼. 그럼 법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써붙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00번지에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하니 이의 있는 자 이의제기여서 이래 써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선에서 법원 게시판에서 그런 거 읽어보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도 그런 요식 행위는 거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러면 최고기간 내에 이의제기하는 사람 없어. 그러면 판결서 하나 줍니다. 요게 채권 판결입니다. 요거 들고 가면은 갑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통과. 네. 그 다음에 권리자의 사망이라는 말은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은 있다 없다? 칠판을 잠깐 해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지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요 지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의무자, 권리자 둘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말이잖아요. 답이 나와 있잖아요.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이리 와보세요. 자, 여기에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을이 갑하고 을하고 절친한 친구입니다. 을이 갑한테 갑니다. 친구야, 땅 좀 빌려달라. 뭐 하려고? 요 가든 지어서 장사 좀 하게. 그래서 을이 갑의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타인의 토지를 빌리고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때 설정할 수 있는 등기는 시작 지상권. 그러면 갑이 너 몇 년 동안 쓸 건데 이랬다. 그러니까 을이 나 죽을 때까지 하지 뭐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생존 중인 동안 된다, 안 된다? 되지. 지상권은 최단기간에 관한 규정, 제한은 있다, 없다? 5년, 15년, 30년. 이게 최단기간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최단기간에 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있다. 최장기간에 관한 제한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영원히도 돼야 안 돼요? 돼.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생존 중인도 돼야 안 돼요? 되지, 돼. 오케이. 그래가 이제 지상권 설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 지상권 설정할 때 이쪽이 의무자, 이쪽이 무슨 자? 권리. 그런데 30년 있다가 을이 사망했다는 부고장이 갑에게 왔어요. 그러면 나 죽을 때까지 지상권 설정하기로 했거든. 그럼 을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상권 말소해야지.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죽고 없잖아요. 그럼 갑이 을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갑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시작 있다. 자, 이제부터 시험에 놓는 거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볼 때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시작 단독. 이해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니다. 가처분 이후의 등기입니다. 자, 그럽니다.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글자가 다 다르다? 다르지?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시작.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시작. 단독 말소.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있죠. 그 다음에 혼동입니다. 혼동은 단독이다, 공동이다? 괜찮습니다. 이리 오세요. 염두 있잖아요. 자꾸만 공부를 하면서 용어를 익숙을 시키세요. 용어를. 자, 요리 와보세요. 요리 와보세요. 자, 요렇게 옵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한테 전세 줬어요. 그럼 1번에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 을입니다. 을. 전세금입니다. 을입니다. 을. 자, 답입니다. 전세 살고 있는 전세 살고 있는 집 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소유자가 누가 됐다? 전세권자가 누구다? 자기 집의 전세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정답입니다. 소유권과 전세권이 충돌한다. 이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그러고? 혼동. 그럼 이 전세는 자동으로 없어져요.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러면 자동으로 없어졌다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이치적으로 맞지. 그러나 이때는 무슨 말소? 단독. 꼭 기억하세요. 전세 살고 있는 전세 살고 있는 집 샀다, 안 샀다? 샀다. 기분이 좋다, 안 좋다? 그럼 이 전세는 내 손으로 지우고 싶다. 등기관에게 맡겨놓고 싶다? 내 손으로 지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입니다. 됐어요? 네. 그럼 이제 요 정도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직권말소예요. 공시법 시간에 직권말소는 여러 개가 나오거든. 자, 칠판을 보세요. 직권말소는 여러 개가 나오거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해봅시다. 1번에 관할 위반입니다. 2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가 나옵니다. 수용이 나옵니다. 가처분이 나와요.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이 나옵니다. 부기등기가 나와요. 자, 요리 와보세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랬죠. 이 말소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죽죠. 그러면 말소 등기가 해결이 되면 전 등기가 해결이 다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가등기도 나오고 환매 등기도 나오고 가처분도 나오고 수용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거든.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의 각하 사유 1번부터 11번까지 있다, 없다? 있지. 그러면 1번은 시작 관할 위반, 2번은 시작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러면 이 두 개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시작 당연무효. 무슨 말소? 직권말소. 뭐다? 이신청. 이래 놓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는 설사 등기가 되더라도 무조건 무효입니다. 무조건 무효니까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 그럼 시험에는 어떻게 내냐면 요거와 요거를 시험에 내는 거예요. 그럼 요거 시험에 낼 때 제가 이래 한다고 그랬죠. 자, 제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요렇게 쓸게요. 하는, 않는, 요렇게 썼어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내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등기할 수 있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을 찾아라? 없는 것을 찾아라, 이 말이지. 요 자체가 등기 대상이 아닌 거지. 글자 나와 있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등기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맞죠? 네. 그럼 요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이니까 부정이니까 긍정이다 긍정이다 긍정. 등기할 수 뭐다? 있는.
그럼 칠판을 보세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일이 나오거든. 그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말은 등기할 수 시작, 시작, 없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는 말은 등기할 수 뭐다? 있는. 자, 요리 가져옵니다. 자, 이리 가져옵니다. 자, 칠판을 봅니다. 지분에 보존 등기가 들어왔어요. 하천에 전세권, 지상권이 들어왔어요. 농지에 전세권이 들어왔어요. 부동산 일부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처분 금지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그럼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답은 5번이지. 그러면 칠판을 보세요. 지분의 보존 등기는 X다. X. 하천의 용익권은 뭐다? X. 농지의 전세는 뭐다? X. 방 한 칸의 저당권은 뭐다? X. 처분 금지 가처분은 O.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시작 X. 이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 출제는 이렇게 냈겠죠. 다음 보기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럼 답은 몇 번? 5번. 다음 중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은 이러면 답은 몇 번? 5번. 이렇게 낸다 이 말이에요. 됐다 안 됐다? 됐죠? 요거는 이제 아직 안 배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지금 배울 겁니다. 다음 주에 배울 겁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나와야 안 나요? 나오지. 그 다음에 수용이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며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소멸했기 때문에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됐죠? 요거죠. 자, 정리합니다. 가처분, 자, 시작, 등기, 가처분, 시작, 이후의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가처분 등기의 말소는 시작,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의 말소는 시작, 단독 말소.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매죠. 칠판을 봅니다. 환매권을 행사하고 환매권을 불행사할 수 있다. 있죠.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시작 직권 말소. 불행사하면 시작 공동 말소. 지난주에 했는데 괜찮습니다. 네, 시간은 많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 다음에 오늘 요거 공부했죠. 요거는 지금 배울 거거든. 요거는 배울 겁니다. 그럼 요거는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갑니다. 그 요거 시험에 이제 나오거든. 칠판을 잠깐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요렇게 합니다. 갑, 을, 병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권자 을입니다. 그럼 요거는 갑하고 을하고 했지. 두 번째, 전세권자 을이 전세권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자,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1에 1, 전세의 무슨권? 저당. 요거는 을하고 병하고 있지. 됐죠? 그럼 여러분들, 요게 주등기, 요게 부기등기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답입니다. 우리나라 법의 원칙은 있잖아요. 주종의 관계에 있거든. 그러면 종을 없앨 때는 원칙은 주를 없애버립니다. 종을 없앨 때는 뭐를 없앤다? 주가 없으면 종은 자동으로 죽기 때문에 주를 없애는 게 원칙이에요. 오케이. 네. 그럼 칠판을 보세요. 이게 전세고 전세권의 저당이잖아요. 이걸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인이다? 예. 따라서 이걸 말소할 때는 이 사람의 성낙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요. 그럼 성낙서 없으면 말소를 못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성낙서 들어갔다면 2번에서 1번을 말소했죠?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됐다, 안 됐다? 됐죠? 그럼 이 부기등기는, 정합니다. 말소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주등기가 죽어버리면 부기등기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소등기 해야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 안 해도 소멸한다는 말은 이미 이미 전세권의 저당권은 죽고 없어요. 이미 죽고 없어요. 죽고 없으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해도 돼, 안 돼요? 돼. 그럼 요거는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자, 이해했죠? 자, 시험 문제 됩니다.
시험 문제 냅니다. 자, 시험 문제 냅니다. 자, 정리합니다.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O.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O.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O. 시험은 이래 안 나와. 시험 이래 안 나와요. 자,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더 할게요. 시험은 반드시 법 조문을 씁니다. 법 조문을 쓴다니까. 시험에는 제가 말하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 안 돼요. 법 조문을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정리할게요. 보세요.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O. 요게 법에 나와 있는 법 조문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전세와 저당만 갖고 공부합니다. 말소 등기를 할 때 여기 뭘 지금 말소합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누구께 성낙서를 첨부했다? 저당권. 맞죠? 첨부한 경우 그 제3자 이게 무슨 권? 저당권. 등기관이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그래서 법에는 정합니다. 법에는 이랍니다.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한 경우 그 제3자의 등기는 등기관의 무슨 말소? 직권 말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럼 됐어요. 그러면 6번에 가보세요. 자, 5번을 잠깐 봅니다. 이건 답이 바로 나오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성낙서 첨부해야 된다, 안 된다? 해. 그 밑에 6번을 갑니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성낙에 따라 등기를 말소할 때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밑에다가 주등기 써야 된다, 부기등기 써야 된다, 부기등기. 부기등기는 등기관의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됐죠? 네,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소회복 등기로 갑니다. 요거를 해놓고 이해관계인으로 갈게요. 자, 1번입니다. 등기사항에 동그라미 칩니다. 전부. 동그라미 칩니다. 일부. 아까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시작. 부기등기. 그 옆으로 갑니다. 부적법하게 말소 일어났죠. 위에다가 위조라고 썼어요. 위조. 그러면 밑에 옵니다. 따라서 자발적 줄 것이에요. 자발적. 말소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적법하게 말소 등기서로 볼 수 없으므로 말소회복 등기를 할 수 시작 없다. 제가 아까 전에 친구가 사정이 딱 해서 저당권자가 이자를 말소시켜주는 것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근데 저당권 설정자가 서류를 위조해가 이자를 없애는 것은 적법이다, 위법이다? 위법. 감 잡았어요. 그럼 이번에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시작. 말소 회복의 등기. 됐죠? 그 다음에 3번, 4번은 이렇게 공부하세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씨는 뿌린 자가 거둔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씨는 뿌린 자인데 그런 거는 시험에 내기는 곤란하거든. 잠깐만 요리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겁니다. 말소 회복이죠. 그럼 답은 요겁니다.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으니까 원상으로 회복하죠. 답은 이겁니다. 말소시킨 자가 회복시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소가 단독이면 회복도 시작 단독. 말소가 직권이면 회복도 직권. 말소가 공동이면 회복도 공동. 그건 의미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5번에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는 경우 당연히 성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밑에 거를 잠깐 가볼게요. 7번에 봅니다. 일부 동그라미 치세요. 부기등기. 전부 동그라미 치세요. 무슨 등기? 주등기를. 자,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을 보러 갈게요. 이해관계인을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요거 맞추면 오늘 초탕 사드립니다. 공시법 시간에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몇 개? 괜찮습니다. 몇 개? 5개죠. 5개죠. 자, 보세요.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필요로 하는 등기는 5개입니다. 5개. 하나가 말소 등기입니다. 하나가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하나가 직권 경정입니다. 하나가 판결서입니다. 하나가 권리의 변경이 되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
위에 4개는 성낙서가 없으면 등기 자체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게 권리의 변경이거든. 성낙서 들어오면 부기등기, 안 들어오면 뭐다? 초등. 그럼 이거는 성낙서가 안 들어와도 등기를 해줘야 안 해줘? 그러니까 항상 이게 답이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를 이제 보는데 요 2개를 이제 먼저 보러 가거든. 자, 그럼 책에 밑으로 내려오세요. 밑에 칸으로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전세금 정액 시 후순위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이지? 맞아요? 네. 그림 그려야 된다, 안 그려야 된다? 안 그려야 되죠? 2번입니다. 전세금 감액 동그라미 치세요. 함께 존속기간 연장 동그라미 치세요. 후순위 저당권자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칠판에 괜찮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는데 전세금은 3억입니다. 전세 기간은 2년입니다. 2번에 저당권이 있거든. 칠판에 잠깐 와보세요. 전세금이 3억입니다. 근데 이걸 2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럼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니지. 그런데 요 기간이 몇 년이고? 2년. 요걸 3년으로 늘립니다. 그럼 요거를 늘렸죠. 그럼 이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졌다. 무슨 관계인이다? 그럼 이 2개를 같이 하는 거야. 그럼 하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죠. 하나는 이해관계인이죠. 오케이? 그때는 이익 보는 쪽이 키다, 불이익 보는 쪽이 키다, 불이익.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관계인이다? 이해관계인이에요. 항상 불이익 보는 쪽이 키입니다. 이익 보는 쪽을 키로 잡지 않습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3번으로 갑니다. 지상권 등기의 말소 시 자르세요. 위에다가 주등기.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있죠. 저당권자 위에다가 시작 부기등기. 그러면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 권자는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 4번으로 갑니다. 전세금 감액 시 자르세요. 자, 위에다가 주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부기등기. 자, 이걸 제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 칠판을 잠깐 와보세요. 요리 오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지금 이제 출제인이 물을 때는 말소와 말소해보고 요 3개 중에 1개를 묻는데 답은 무조건 이게 답입니다. 요 지금 설명할게요.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럽니다. 1번에 전세가 있어요. 1억입니다. 1에 1. 전세에 저당이 있어요. 자, 보세요. 정답입니다. 요거 주등기, 요거 무슨 등기? 부기등기. 지금 말소를 공부합니다. 말소합니다. 주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그럼 부기등기도 주고요, 안 주고요? 주고. 그럼 부기등기 권리자는 무슨 관계인? 이해관. 이제 요거 해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1번 말소했어. 하면죠. 그럼 3번에서 1에 1 말소를 했거든. 했는데 이 말소가 잘못 말소가 되는 거라. 그럼 원상으로 회복한다, 한다. 몇 번을 잘못 말소했다? 1번. 그럼 1번에 전세가 회복이 됐지. 맞죠? 네. 그럼 주등기가 회복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부기등기도 덩달아서 회복을 해야 해요? 해야 하지. 그럼 이 사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다시 합니다. 주등기를 말소할 때는 부기등기 권리자가 무슨 관계인? 이해관. 그럼 주등기가 회복을 하는 거라. 그럼 부기등기도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럼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니죠. 한 번만 공부를 해보면 요거와 요거는 반대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주등기를 말소를 하면 부기등기도 주고요, 안 주고요? 주고. 그럼 부기등기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이죠. 근데 주등기를 회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부기등기도 회복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부기등기는 이해관계 이단이다? 아니지. 그럼 이걸 문자로 말하면 칠판을 보세요.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O. 지상권 설정 등기, 회복 등기를 할 때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 이단이다? 아니지. 됐다, 안 됐다? 됐다. 빨리 맞다고 그러세요. 맞죠? 네. 이제 어려운 거 합니다.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세요. 자, 보세요. 1번에 전세가 1억입니다. 2번에 저당이 1억입니다. 보세요. 1번에 전세가 1억입니다. 1에 1. 전세에 저당입니다. 자, 일단
좌측 그림하고 우측 그림하고 그림이 같아 다르다? 다르죠. 요거는 시작 전세, 시작 저다. 요거는 몇 번? 1번, 몇 번? 2번. 전혀 별개의 등기입니다. 맞아요. 네. 요거는 무슨 건? 전세. 요거는 전세의 뭐다? 저다. 요거는 몇 번? 1. 요거는 뭐다? 1에 1. 요거는 같은 거다? 같은 거 아니다? 같은 거다. 요거는 같아 다르다? 다르죠. 요거는 동일체입니다. 요거는 동일체가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럼 쉬운 거부터 할게요. 요게 2억으로 올라. 그럼 이 사람은 무슨 관계인? 이해관계. 이로써 요게 1억에서 2억으로 올라. 그럼 이 사람은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전세권의 저당이라는 말은 1억을 보고 돈 빌려줬잖아요. 오케이? 그런데 2억으로 올랐어. 그럼 이 저당권자 채권 확보가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 유리해. 그럼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 이해되죠? 저런 걸 이제 문자로 나왔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예를 들어 보세요. 요게 1번이고 이게 2번입니다. 오케이? 네, 정답입니다.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후순위 건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다. 오더와이다. 오. 정합니다. 전세금 정액으로 인한 변경 등기를 신청할 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자는 이해관계인이 시작 아니다. 되죠. 그러면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요게 매력이다 1억. 요게 5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됐죠? 요게 1억에서 정합니다. 5천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대다 반대 아니다? 반대. 그러면 요거는 1억인 줄 알고 돈 빌려줬는데 5천으로 떨어졌으니까 요 사람이 불리해졌지. 무슨 관계인? 이해가. 그럼 요거는 1억이면 내 차례가 한창 남았는데 5천이니까 내 차례가 그만큼 좀 채권 확보가 유리해졌다, 불리해졌다? 유리. 이해관계 1이 아니다? 아니. 그래서 저런 게 시험장에 나가면은 그림으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문자로 논다면. 그러니까 문제를 자꾸 풀면서 습득을 시켜 가야 되는 거야. 맞다, 맞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서 561페이지로 갑니다. 5번, 6번은 공부하기 쉽습니다. 561페이지 보고 있어요. 5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찾았죠? 여러분들 소유권 보존은 1번이다, 1번 아니다? 1번이래. 그럼 1번이 죽으면 뒤에 거는 다 죽지. 전부 다 이해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6번을 이해할 때는 이랍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 그자에 대한 저당권자 이래 나오죠. 칠판을 보세요. 그거는 엄청 쉬운 건데, 자 보세요. 가을병입니다. 자, 답은 이겁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을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 말, 저당권을 병에게 설정을 해줬어요. 그럼 요 저당권을 을하고 맺은 거다. 오더와이다. 오. 그런데 나중에 갑하고 을하고 매매했거든. 이 계약이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이걸 지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를 지우면 이것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 이 사람이 이해관계입니다. 따라서 이거 말소할 때는 저기 있는 저당권자의 성낙서가 들어가야 된다, 안 들어가야 된다? 성낙서 안 들어가면 말소 못 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4개는 성낙서가 안 들어오면 등기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밑으로 오세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동그라미 1번 이런 거는 너무 쉬운 말이죠. 칠판을 보세요. 그냥 쉽게 표현해 보면 이 말입니다. 1번의 전세, 2번의 저당, 3번의 저당 이 말입니다. 답은 이겁니다. 이거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 말소. 그러면 1번은 관계 있다 없다? 없다. 3번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그럼 이해관계 이다 아니다? 아니지. 칠판을 다시 보세요. 1번의 전세, 2번의 저당, 3번의 저당입니다. 자, 요리 오세요. 1번의 전세, 2번의 저당, 3번의 저당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말소합니다. 이 사람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거 말소합니다. 이 사람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이 그림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갑을병이 딱 나오면은 1번을 말소하든 2번을 말소하든 3번을 말소하든 이해관계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눈에 팍 들어와야 돼요. 아, 다시. 요거 처음이잖아요. 이는 두 번째 거잖아요. 이는 세 번째 거잖아요. 그 말소에도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이걸 문자를 낼 때, 예를 들어서, 여기 문자를 내기는 요거를 갖고 내거든. 그럼 보세요.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할 때 선후의 권리자, 이해관계인 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에는 그렇게 문자로 나오잖아요. 문자. 맞다, 맞다. 맞지. 자, 통과.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와보세요. 요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설명이 덧붙여야 되거든. 요리로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와보세요. 요리 오세요. 자, 요리 옵니다. 말소 회복의 등기거든. 법에는 우리 기본서에 가면 이렇게 놓습니다.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회복 등기와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이냐 양립할 수 없어도 이해관계이냐 이 표현이 나와. 그러니까 양립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양립할 수 없어도 되느냐 요 표현입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써나. 자, 요렇게 되었죠. 요겁니다. 그럼 이거를 자, 요리를 보세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에 제일 밑에 보세요. 56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3번에 보면은 말소 회복 등기에서 회복 등기와 등기불상 양립할 수 없는 그것만 줄 거 보세요. 등기 명의는 이래 나와 있죠. 그죠? 그래가 제일 밑에 보면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이래 나와야 안 나요? 이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쉬운 거예요. 자, 이리 와보세요. 1번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1번에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2번에 저당권이 들어왔어요. 2번에 전세권이 들어왔어요. 다시 할게요. 제가 잘못했네요. 다시 합니다. 1번에 무슨 권? 전세. 1번에 무슨 권? 전세.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시켜서 말소. 2번에서 1번 전세를 말소시켰으니까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전세가 들어왔어. 3번에 새 저당이 들어왔어요. 오케이?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번 전세가 잘못 말소를 했습니다. 잘못 말소를 했었기 때문에 원상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쓸게요. 몇 번에 옵니까? 1번. 무슨 건? 전세. 자, 보세요. 요게 회복을 하니까 요게 순위가 밀린. 그럼 이 사람이 무슨 관계이다? 예. 그러면 이거 회복하려면 이 사람은 성낙서 들어가면 회복이 됩니다. 성낙서 안 써주면 회복할 수는 없다. 재판을 보세요. 1번에 전세가 있고 2번에서 1번을 말소했거든. 그래 깨끗하니까 3번에 새 전세가 들어왔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1번이 잘못 말소된 거예요. 그 원상으로 회복합니다. 몇 번? 1번. 무슨 건? 전세. 답부터 먼저 합니다. 이거는 회복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이거 무슨 건? 전세. 무슨 건? 전세. 전세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사람 성낙서 들어가도 회복 안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건 회복 안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권? 저당. 요거는 무슨 권? 전세. 전세와 저당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네. 양립이 되니까 요 사람의 성낙서 들어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관계이다? 그럼 이거는 이해관계이다 아니다? 등기는 한 개밖에 없잖아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양립할 수 있어야 무슨 관계이다? 이해관계입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는 아니에요. 한 장을 넘깁니다. 멸실 등기입니다. 집이 불타버렸을 때는 등기가 무슨 등기다? 멸실. 자, 첫째 줄에 갑니다. 부동산의 전부. 그것만 줄 거세요. 한 칸 밑에 표제부입니다. 표제부. 여러분들 표제부에는 이해관계, 자, 제 손을, 자, 잠깐만 한번 볼게요. 부동산, 다시 합니다. 멸실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오덱스다? 모를 때는 멸실은 표제부에 한다. 갑골구에 한다. 표제부에는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라는 말은 권리관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갑골구에서 쓰는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번은 공부하기 쉽죠. 1월 이내 otherwise O.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는 알아야 되죠. 요리 오세요. 멸실 등기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무슨 등기? 멸실 등기.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자, 요거는 시작 1월. 요거는 시작 지체 없이. 알고 있죠? 네.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3번의 둘째 줄에 토지대장입니다. 표제부니까 토지대장 첨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요. 4번으로 갑니다. 표제부니까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표제비는 부기등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지문으로 띄웁니다. 건물 소유권의 등기문이 건물 멸시 등기를 신청하려면 건물에 적었습니다. 대지 소유자. 여러분들 공시법 공부할 때 대지 소유자라는 말이 딱 나오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럴 때 건물 주인이 안 하면 땅 주인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심판을 잠깐 와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전에 예와 비슷한 겁니다. 자, 갑하고 을하고 절친한 친구입니다. 을이 다시 땅은 갑의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을이 갑한테 갑니다. 친구야, 땅 좀 빌려달라. 뭐 하려고? 가든 지어서 장사하게 이 말. 그래서 가든을, 그러니까 요 땅을 빌려가지고 가든을 지었어요. 그럼 땅 빌렸으니까 무슨 권 등기했다? 제3권. 그럼 요 땅 주인은 누굽니까? 건물 주인은 누굽니까? 요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별도로 있겠지. 맞죠? 그런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집이 홀라당 불에 타버렸다 이 말. 그러면 집이 불에 타버렸다면 멸실 등기 해야 되거든. 해야 될 때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을이 멸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남의 땅 빌려가 가든 지어서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날려버렸는데 등기소에 가서 멸실 등기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합니다. 그럼 땅 주인이 멸실 등기를 대비 신청해 줄 수 있다. 우리 법에서 건물 주인이 안 하면 땅 주인이 대위 신청한다는 말은 있어요. 땅 주인이 안 하면 건물 주인이 멸실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케이? 네, 법에 없어요. 법에 없어요. 됐죠? 네.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부기 등기를 공부해 보도록 합니다.